자, 선생님들 좀 쉬셨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8번 보겠습니다. 작성 방법 바로 내려갑니다. 작성 방법 보면, 자, 강화된 환경 중심 어느 중재 EMT를 근거해서 A에서 교사가 사용한 교수 기법의 명칭을 쓰세요. 교수 기법의 명칭 밑줄. 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A 올라가세요. A 보면, 자, 예를 들면 학생 K는 여기 있죠. 학생 K는 자, 이 학생이 좋아하는 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해야 하지 밑줄. 그리고 거기다 요구라고 쓰세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밑줄 요구. 그 다음 학생 A가 공 주세요. 공 주세요 밑줄. 얘는 정반응이에요 오반응이에요? 정반응이죠. 그럼 정반응이 뭐 하면 돼요? 공을 주면 된다. 공을 주면 돼요 밑줄. 그럼 이때 사용한 공어의 강화 유형은 원하는 걸 줬으니까 자연적 강화. 이게 물질적 강화를 하면 안 돼요. 의사소통에서는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요청하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주는 거는 다 저거예요. 자연적 강화예요. 자,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얘가 뭐예요? 오반응이죠. 오반응, 무반응이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무반응. 무반응이나 오반응이나 생긴 가치가. 어떻게? 공 주세요 해야지. 네모. 자, 뭐라고 해야지? 네모, 요구, 공 주세요 해야지. 그리고 밑에 뭐라 됐어요? 시범, 동그라미, 별표. 그럼 요구, 시범, 요구, 모델.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 요구 모델은 반드시 뭐예요? 요구한 다음에 오반응이나 무반응이 있을 때 교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시범을 보여야 돼. 그래서 요구 모델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얘도 선생님 그대로 적중한 문제입니다. 봐요. 공동관심을 형성한 후 공동관심 형성, 그 다음에 학생에게 먼저 뭐 줄까? 라고 한 다음, 한 후 그림책, 얘가 요구 또는 그림책 주세요라고 한다. 그림책만 할게. 얘가 요구, 얘가 모델. 모델링이잖아, 모델. 그래서 요구 모델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A는 요구 모델이 답입니다. 그 다음, 자, 밑줄진 기억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 조절 전략. 기억 보세요, 기억. 문제 보세요, 문제. 자, 기억. 학생 K의 경우, 이 학생이 좋아하는 단어 카드를 학생 K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예요. 좋아하는 단어 카드 밑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거, 밑줄. 얘가 뭡니까? 좋아하는 걸 제시한 거잖아. 그래서 흥미로운 자료 제공하기입니다. 그 다음, 학생 M의 경우, 붉은색 공과 푸른색 공을 제시하고 두 개를 제시한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학생 M이 무엇을 원하는지 밑줄. 공을 제시 밑줄, 원하는지 밑줄.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잠시 기다려 보세요. 얘가 뭐예요? 두 개를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택하기지. 그러니까 학생 K에게 쓰인 거는 흥미로운 자료 제공하기고 학생 M에게 쓰인 거는 선택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리적 조절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선택하기 써도 되고 흥미로운 자료 제공하기 써도 되고 둘 다 쓰면요. 하나만 치니까 하나만 채점할 거니까 이럴 때는 한 가지만 쓰십시오. 그 다음 밑줄친 니은요. 밑줄친 니은의 이유를 서술하세요. 밑줄친 니은 갑시다. 자, 올라갔더니 특수교사 B, 맨 마지막 특수교사 B AB 설계보다는 다른 연구 설계 방법을 사용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냐면 무슨 지도를 했어요? 언어 능력에 대한 중재 효과를 알아봤잖아. 언어 중재를 했잖아요. 그죠? 특수교사 A, 중량 밑에 있는 특수교사 A에서 뭐 했어요? 언어 중재 방법으로 3명 모두에게 실시했어요. 그래서 언어 능력에 대한 중재 효과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니은이 뭐예요? ABAB 설계보다는 다른 연구 방법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배운 거는 ABAB 설계는 뭐예요? 반전을 시키는 거죠. 반전시키는 건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미 학습된 내용은 되돌릴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답을 쓰시면 돼요. 얘는 물론 저는
이걸로 해놨습니다. 뭐냐면 이미 답을 보시면요. 이미 습득된 학습 행동은 표적 행동 자체가 기초수능 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저는 초점 맞춰서 답을 작성했고 얘를요. 저관점, 윤리적인 관점으로 답을 써도 선생님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학습된 내용으로 답을 쓴 이유가 뭐냐면 위에서 언어 중재라는 걸 했기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학습 내용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답을 작성한 거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써도 반전시키면 무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써도 선생님 틀리다고 말할 수 없다고. 자, 그리고 가로 안에 디귿의 명칭. 디귿. 자, 예를 들면 무엇을 사용해 보세요 라고 됐습니다. 바로 밑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기초선 단계와 처치 단계를 두고 밑줄.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기초선 단계와 처치 단계. 그럼 기초선 단계와 처치 단계 뭐예요? 중재잖아, 중재. 기초선 중재. 처치 단계가 중재잖아. 그럼 학생 3명으로 기초선 설정하고 중재 주는 건 뭐예요? 중단 기초선 설계 중에서 기초선이 많으니까 중단 기초선. 근데 학생 3명이니까 대상자 간. 그래서 대상자 간 중단 기초선 설계라고 답 쓰시면 됩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여기다 안 넣었습니다. 저희 문제는 뭘로 됐냐면 그래프로 갔어요. 설계법 자체를 보여주고 그 명칭을 쓰고 그리고 대상자 간 중단 기초선 설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까지 뽑아내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칸에 안 들어가 가지고 일부러 안 넣습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9번. 자, 9번도 작성 방법 먼저 가십시오. A에서 학생 D가 어려워하는 쓰기 영역이 무엇인지 명칭을 쓰세요. 자, 쓰기 영역은요. 쓰기. 그럼 이렇게 갑시다. 쓰기 장애의 할 유형 2가지. 철자 쓰기 장애, 장문 쓰기 장애 2가지가 있다고. 자, 봐봐요. 봐. 이렇게 가요, 이렇게. 쓰기 장애는 철자 쓰기 장애가 있고 장문 쓰기 장애가 2가지가 있다고요. 일단 요것만 하셔도 이건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질문 자체가 쓰기 영역이라 그랬잖아. 봅시다. A에서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 파트. 자, 전략을 뭐라고 한 겁니까? 절약이라고 한 거죠. 그죠? 그러면요, 봅시다. 절약이라고 했어. 그럼 뭐예요? 결국은 여기에 리을이 어디로 갔어요? 리을이 종성 리을이 초성 리을로 간 거잖아.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생님, 연음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봐봐. 분야 볼게, 분야. 굳이 볼게, 굳이. 굳이도 뭐예요? 굿이가 구지로 간 거잖아. 그죠? 얘도 굿이의 종성, 디귿, 동성, 디귿이 어디요? 초성, 디귿으로 갔잖아. 그래서 얘는요, 연음 법칙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연음 법칙은 국어 맞춤법에 있는 법칙이에요? 아니면 잘못 나온 오류로 나타나는 법칙이에요? 정상적인 법칙이에요. 정상적인 국어 맞춤법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법칙이라고. 그러면 봐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 자, 선생님, 우리가 이거 기억나세요? 쓰기 오류 3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뭐예요? 쓰기 오류 3가지. 의문 처리 오류. 얘는 뭐 때문에예요? 낮자 소리 대응 관계잖아. 그죠? 얘는 낮자 소리 대응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 그 다음에 표기 처리 오류잖아.
얘는 뭐예요? 음운, 변동, 지식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소리 나는 데로 쓰잖아. 그 다음 밑줄 그어져 있는 거. 형태 처리 오류. 형태 처리 오류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어간어미 간다의 기본형이 뭐예요? 이렇게 할게. 자, 간다의 기본형은 가다잖아. 그죠? 거기에 뭐예요? 니은 다가 된 거잖아. 그죠? 얘가 뭐예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 밑줄 쫙 끄면 형태 처리 오류 이거잖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냐고. 표기 처리 오류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쓰기 오류 중에서 철자 쓰기 장애. 그래서 철자 쓰기에 해당하는 거죠. 장문 쓰기는 저거잖아요. 왜 저기 쓰기 과정 접근법 5단계 뜨는 거. 그게 장문 처리, 장문 쓰기 장애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얘는 얘는 어떻게 문제가 만들어졌냐면, 다음은 학습장애 학생 A의 쓰기 내용 결과물입니다. 이거 가지고 쓰기 오류가 보이는 낱말을 쓰기 내용과 결과물을 찾아서 해당되는 쓰기 오류 유형을 쓰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풀어내고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이것도 금방 잡아낸다고요. 어떤 유형인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맞춤 문제입니다. 그 다음 봐요.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가에 양가로 가에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 중 틀린 내용 하나를 찾고 바르게 고쳐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봅니다. 기억. 자, 경음화 규칙이 적용된 단어는 절약과 분야다. 경음화 규칙. 근데 절약과 분야는요, 경음화가 아니라 연음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억이 잘못됐다고. 절약에서 니을에 있는 종성이 약의 초성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붙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연음 규칙. 그래서 기억을 어떻게 쓰냐면, 연음 규칙이 적용된 단어이다. 혹은 연음 규칙이 적용된 단어는 절약과 분야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니은 볼게요. 히읗 탈락 규칙이 적용된 단어는 나아, 조아이다. 나아, 조아. 어떻게 읽어요? 예, 써보면 되잖아. 써보면 봐요. 나아, 이거 하나만 할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읽잖아. 읽을 때. 그럼 어디 갔어? 얘가 히읗이 어떻게 됐어요? 탈락이 나타나지. 얘는 우리 국어 문법에 있는 겁니다. 히읗 탈락. 그 다음 디귿. 추가 규칙이 적용된 단어는 축하, 적합이다. 축하 하나 볼까? 자, 축하. 얘 어떻게 돼요? 읽으면 축하가 되잖아. 그럼 뭐야? 기역가. 자, 음소, 기역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히읗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기역이 되죠.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 헷갈리지. 이렇게 할게, 그냥. 선생님들 이해하기 좋게, 그냥. 기역가, 히읗이 합쳐져서 기역이 됐잖아. 이거 보이세요? 자, 그 다음 봐봐. 국외음악. 단어 구치다. 에서 오르겠다. 굳이. 얘 보자. 얘 어떻게 돼요? 구지는 어떻게 돼요? 구지가 되잖아. 지읍이 국외음이라고. 영국의 음, 경국의 음. 국외음화는 영국의 경국애로 발음이 바뀌는 걸 국외음화라 그래요. 얘도 정상적인 음운 변동 규칙입니다. 국어 문법에 존재하는 거. 그래서 연음 법칙 답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미음이요. 자,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일단 미음에 들어간 내용 봅시다. 위에 올라갔더니, 자, 학습 목표에서 전략, POW 쓰기 과정 단계를 해요. 그래서 P는 생각 꺼집어내기예요. 생각 꺼내기 써도 되고, 생각 끄집어내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O는 생각 조절하기, W는 생각 추가하기. 이 문제는 조금 좀 쪼잔한 문제예요, 사실은.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나의 가로한 미음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밑줄 친 비읍에 해당하는 교사활동 내용 쓰세요. 자, 미음 봅시다. 미음에 들어갈 내용. 미음에 들어갈 내용 썼죠. 생각 꺼내기. 그리고 비읍에 해당하는 교사활동 내용. 비읍은 밑에 보니까 교수 단계에서 시범, 안내된 연습, 독립 연습 정리. 그러면 이 교수 단계 명칭이 뭐예요? 무슨 교수법입니까? 안내된 연습, 독립된 연습 떴으니까.
뭐예요? 직접교수법이잖아. 직접교수법에서 지금 안내된 연습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안내된 연습은 어떻게 해요? 교사가 전략에 관련된 내용을 연습시킨다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 보면 교사는 학생에게 전략 사용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연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교과서적인 답이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키워드는요 반드시 적었어야 돼요. 교사가 학생에게 전략 사용에 대해서 지도한다, 안내한다, 안내된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외워요. 안내를 통해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0번 들어갑니다. 자, 10번 선생님들이 자꾸 10번 문제를 헷갈려 하는데, 자, 10번 문제에서 선생님 함정이 뭐였냐면 얘가 함정이에요. 얘가 함정이에요. 10번 봐요. 학생 K는 향후 직장 생활에 필요한 적응행동 목록을 확인한다. 그래서 상급자 지시 따르기, 대중교통 이용한 출퇴근하기, 직장 규칙 지키기. 근데 기억, 단순한 작업 지시서 읽기니까 개사실 중에서 개념적 기술이에요. 업무 순서에 대한 자기 지시하기. 얘도 개념적 지시예요. 개념적 기술이에요. 개념적 기술. 얘도 선생님 문제 나왔어. 어떻게 냈냐면 많이 썼어요. 저희는 많이 내고 여기 해당하는 거 잡으라 그랬거든. 대부분 선생님들은 돈, 시간, 수에 대한 개념까지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속는다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서 뭘 냈냐면 이걸 냈다고요, 선생님. 자기 지시. 자기 지시가 들어가면 개념적 기술이에요. 이렇게 무조건. 자기 지시 무조건. 여기도 있잖아, 선생님. 자기 지시 무조건 개념적 기술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 자체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작성 방법에서 밑줄치 기억에 제시된 적응이 된 하위 영역 명칭을 쓰는데 12차 정리를 써라. 개념적 기술이라고 쓰면 됩니다. 개념적 기술. 12차에서는 용어가 그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기 지시, 개념적 기술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의 가로한 니은에 해당하는 자연적 지원의 하위 유형을 쓰세요. 자, 얘는요, 선생님,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요. 물리적 지원입니다. 자, 얘는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자꾸 개념적 기술이 나와가지고 지적장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지원고용, 전환교육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환교육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개별 배치 모델, 지원고용에서 개별 배치 모델이 있죠. 거기서 작업 코치 나오죠. 작업 코치, 직업 코치. 이 사람은 유급 직원이에요. 유급, 돈을 받고 하는 직원이에요. 그래서 유급 직원이라고 해도 되고 유급 지원이라고 해도 돼. 돈 받고 한다고. 그러면 돈 받지 않고 동료들이 도와주는 게 뭐다? 자연적 지원이에요. 그럼 그 자연적 지원 안에 그 지원의 유형을 또 하나 분류한 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지원고용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박기찬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저 카톨릭대 직업재활이란다. 내가 이름이 자꾸 생각 안 난다. 아무튼 그 카데에서 교수님이 쓴 책에 241쪽에 이 표가 그대로 있어요. 이 표가 그대로 있어요. 내용은 살짝 좀 바뀌긴 했는데, 그래서 무조건 니은은 물리적 지원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 작성 방법 보십시오. 가로한 디귿에 해당하는 관찰학습의 가정의 명칭, 관찰학습 가정의 명칭. 얘는 주의 집중, 디귿에 파지 써도 돼요. 파지 써도 되고 기억가정 써도 됩니다. 제가 배운 시절에는 그 옛날엔 파지라고 배웠고 요즘은 용어가 기억가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주의 집중, 기억가정, 재생, 동기화. 동기화. 그 가정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도 문제 맞춤 문제인데 저희가 얘는 안 넣어놨어요. 얘도 좀 내용이 좀 많아서 문제 자체 지문이 좀 방대해서 안 넣어놨어.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거는 파지나 기억가정 쓰시고, 자, 리을의 예를 써서래. 예를 쓰라 그랬어요. 자, 지시 따르기 기술을 배우기 위해 관찰학습 중 탈금지, 탈제재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럼 탈금지, 탈제재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하다가 내가 뭔가 잘 따랐어. 선생님 말 듣고 관찰학습 잘 이루어졌어. 근데 관찰했는데 길동이가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해. 그런데 선생님이 길동이 뭐라 하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 길동이가 마음대로 둬. 선생님한테 혼 안 나네? 그럼 나도 마음대로 할래. 이게 탈금지, 탈제지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여기서는 예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을 바로 보십시오. 첫 번째 답.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다가 혼난 친구를 보고 집중을 잘 하다가도 이후 다른 친구들이 처벌받지 않는 모습을 관찰해서 다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선생님 개념이고, 이걸로 개념 잡으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예시라 보시면 돼요. 자, 학생 K가 지시 따르기를 잘 하다가도 지시 따르기를 하지 않은 친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학생 K는 어떻게 한다? 지시 따르기 기술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거 가지고 예시를 더 쓰셔도 됩니다. 자,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11번 문제에서 작성 방법. ABC 관찰 요약에 근거해서 학생 K의 문제행동의 기능, 문제행동의 기능 밑줄. 물어보는 게 문제행동의 기능입니다. 그럼 갑시다. 가봐요. 선행사건 어려운 가지 제시함, 문제행동 큰 소리로 욕을 한다. 비속어니까 욕하는 거지 뭐. 후속 결과 조용한 공간으로 보내서 진정하게 한다. 그러면 어려운 과제를 제시했을 때 큰 소리로 비속어로 말하니까 뭐예요? 과제 회피 기능이지 뭐. 그죠? 얘도 맞춤 문제인데 저희가 요렇게 보세요.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냐면, 자, 학생 A의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문제 행동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재교대 설계를 통해서 기능 분석을 한 거고, 나는 학생 B의 수업 시간에 소리 내어 울기의 문제 행동의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조건 변경 설계를 활용한 기능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문제 행동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뭐예요? 소리를 왜 질러요? 과제 회피를 하기 위해서 소리 질러요? 라는 분석이 나와요. 문제 행동의 기능이 나와요. 그리고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적중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요. 기억, 문제 계속 봅니다. 기억에서 학생 K에게 지도하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동그라미. 기억이 뭐예요? 학생 K에게 과제가 어려워요라고 말하게 지도한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문장, 말하는 걸 가르치는 거잖아. 그렇게 하는 기술이 뭐냐고. 기술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선생님 답을 뭐라고 써야 되냐면 교체 기술이라고 써야 돼요. 지도 방법이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치는 지도 방법이라고 물어보면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이라고 써야 되고, 지도 방법이라고 물어보고 가르치는 방법이라고 물어보면 기능적 의사소통이 답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체 기술이라고 답을 쓰셔야 된다고. 질문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래서 교체 기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A의 집단 강화 유형을 쓰세요. A의 집단 강화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저희가 완전히 거의 100% 맞춤 문제입니다.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강화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뭐 있나요? 했더니 모든 학생이 강화받기 위해 학생 K의 역할을 다른 학생이 대신해 주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집단 강화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는 문제 어떻게 맞추냐면 이렇게 있어요. 니은의 용어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집단 전체가 기준을 달성해야 강화받는 것이다. 즉, 집단 전체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되 집단 전체의 수행 수준에 따라 구성원, 개인 또는 집단 단위로 강화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다. 그러면서 부작용도 질문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A의 집단 강화 유형 볼게요. A 봅니다. 자, 집단 강화를 활용할 수 있어요. 모둠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자신의 역할을 완수해서 모둠이 목표 준고에 도달하면 모든 구성원이 강화받아요. 몇몇이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몇만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수행해야 돼요. 모두 다 수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라고 답이. 그러니까 잘 보라니까. 여기 A 잘 봐요. 자, 집단 강화를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둠에 있는 모든 구성원 밑줄. 모든 구성이 뭐? 역할 분담, 역할 동그라미, 분담 동그라미.
아니면 모든 구성원 밑줄, 각자 동그라미, 역할 동그라미, 분담 동그라미. 그러면 10명의 구성원이 있으면 10명 구성원 모두가 역할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 그럼 뭐예요? 모든 구성원이 다 목표를 완성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강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가 답이라고. 그럼 이렇게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모의고사에서 이 상호 의존적 집단 강화에 개념을 설정했고, 여기 있잖아요. 자, 집단 전체에게 동일한 목표를 설정. 자, 요거 하고 그다음에 부작용 쓰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주의할 점. 이게 뭡니까?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부족한 수행을 보이거나 수행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또래 모둠에 부당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요걸로 선생님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보세요.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면 작성 방법 A에 해당하는 전신 발작의 유형입니다. 전신 발작의 유형. 근데 A 보니까 자, 첫 번째 특수교사 학생 K를 주위에서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짧은 시간 동안 발작 증세. 거기 밑줄. 하루에도 여러 번 짧은 시간 동안 발작 증세. 짧은 시간 동안 발작 증세.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부재 발작이지. 전신 긴장성, 간대성 발작은 1분, 2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 여러 번 하진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만 키워드를 보고도 생긴 부재 발작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계속 봐요.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멍하게 응시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을 깜빡거리거나 입술 경련도 나타나지요. 이 증상은 경미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조 증상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재 발작은 전조 증상이 있다, 없다? 없다. 전조 증상이 없다. 거기 밑줄. 자, 그 다음 두 번째. 밑줄진 기억에 해당하는 협력적 접근 방법의 유형을 쓰세요. 기억 봅시다. 기억. 하나, 둘, 두 번째 특수교사. 자, 예전에 기억.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밑줄, 독립적 밑줄. 학생을 진단평가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각자의 세분화된 훈련 계획을 개발해서 실행. 각자 세분화된 훈련 계획 밑줄. 그러면 전문가가 각각의 자신의 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신의 중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간초 중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 다학문적 접근이지. 그죠? 다학문적 접근입니다. 그 다음 니은 봐요. 니은의 초학문적 접근법입니다. 초학문적 접근법의 진단과정에서의 특성을 하나 쓰세요. 진단과정입니다. 초학문적 접근법의 진단과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원형진단, 원형평가. 원형진단, 원형평가. 그럼 원형진단, 원형평가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제가 쓴 해설은 답을 보세요. 다양한 전문가 팀을 이루고 함께 학생을 진단하는 원형진단을 사용한다. 이거 써도 되고요. 얘는 진단과정에서 특징이라 그랬으니까 부모예요, 부모. 부모의 의견을 우선순위로 둔다. 그런 관점으로 답을 써도 선생님이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원형 진단으로 쓰든지 부모 의견을 최우선시한다고 쓰든지 아니면 저거요. 특수교사가 촉진자 역할 이런 관점으로 답을 쓰시든지. 자, 그다음 B요. 이 B에 해당하는 전략교수의 전략 명칭을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선생님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수업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자, 문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문제에서는 기술을 파악하고 학습 목표를 세워요. 학습 목표를 세워요. 학습 목표 세우니까 우린 특수교육이니까 학습 목표가 뭐가 됩니까? 개별화 교육계획이 되지. 그럼 개별화 교육계획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기술 학습을 위해서 교수 기회를 구성하고 교수 기회를 구상하고 얘는 하루 일과 중 수업 시간 내 하루 일과 중 수업 시간 내 그때 사용할 교수 전략도 미리 계획해요. 그런 후 학생이 등교해서 학교할 때까지 등교하여 학교할 때까지 얘가 뭐예요? 하루 일과잖아. 하루 일과 중 뭐해?
개별화 교육 목표 하루 일과 중에 개별화 목표를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어떻게? 각 수업마다 1교시, 2교시, 수학 시간, 국어 시간, 사회 시간, 영어 시간, 체육 시간, 미술 시간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그리고 또 대놓고 이렇게 말했잖아.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개별화 교육계획 하루 일과, 자연스러운 일과. 그때 어떻게 한다? 의사소통 기술을 분산해서 연습한다. 선생님들이 이 분산이란 단어 때문에 자꾸 분산 시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분산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방법은 의미 있는 맥락에서 목표 기술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화도 촉진시킬 때 장점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자, 동그라미 1, 의미 있는 맥락에서 목표 기술을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동그라미 2, 일반화에도 촉진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장점을 잡아야 돼. 그럼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저희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디귿의 장점 해가지고 교사는 자연스러운 하루 일과 중 학생의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 연습 기회 제공, 그리고 일반화의 도움, 이렇게 표현했거든.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선생님.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게. 자, 초학문적 팀 접근으로 지문이 구성되면요, 답은 무조건 삽입교수입니다. 삽입교수예요. 그런데 DTT가 뜨든지 행동수정 관련된 내용이 뜨면 얘는 무조건 답이 분산 시도예요. 조심해야 될 거. 이 둘 다 하루 일과 중, 그리고 두 번째 개별화 교육 목표. 얘는 둘 다 키워드예요. 둘 다 들어가요. 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키워드 잡지 말라고. 초학문제 팀 접근입니까? DTT 행동 수정입니까? 이걸로 답을 잡으라고요. 이걸로 삽입니까? 분산입니까? 잡아요. 어떤 분은 그런 질문도 해요. 선생님, 이거 활동중심 삽입교수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돼요. 왜 안 돼요? 활동중심 삽입교수는 어디 거다? 유아교육이다. 유아교육. 유아특수도 아니에요. 유아교육 거예요. 그들만의 고유한 영역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유아는 음률활동, 미술활동, 바깥놀이활동, 실내활동이라고. 그러니까 활동중심.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돼요? 국어, 사회, 수학, 미술, 음악, 체육, 교과잖아, 교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등은 선생님 활동중심 삽입교수란 말 쓰면 안 된다고. 우리 거 아니라고. 그는 유아 거라고. 그러면 삽입교수와 분산시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결하세요. 그러면 딱 심플하게 딱 좋습니다. 초학문제 팀 접근은 삽입교수, DTT 행동수정은 분산시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냈어요. 내가지고 선생님들은 거의 다 이거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 중등 A 12번까지 봤습니다. 자, 저희 잠시만 쉬었다가 중등 B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